안녕하십니까? 엔도투데이 이준행입니다. 위암 다섯 증례 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 증례의 침윤 깊이 depth of invasion은 무엇일까요? 침윤 깊이는 일본에서는 심달도라고 부릅니다. 저도 오랫동안 심달도라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일본어를 쓰지 말자라는 주장이 있어서 심달도라는 편리한 말을 쓰지 않고 침윤 깊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쓰는데요. 아직도 제 입에는 심달도가 좀 더 잘 붙습니다. 여하튼 depth of invasion입니다. T-staging.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검사에서는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였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침윤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암의 depth of invasion을 guess하는 여러 지표 중 폴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리그넌트 폴드는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1번 interruption, abrupt cutting이죠. 2번 tapering, rapid 하게 좁아지는 거죠. rat tailing이라고 합니다. 3번 clubbing, COPD 환자의 손가락처럼 곤봉 모양이 된다는 곤봉지고요. 4번 fusion, 융합입니다. 이 중 interruption과 tapering은 조기암, 특히 머스큘러리스 뮤코자까지 인베이전된 암의 소견인 경우가 많고, 클러빙 퓨전은 서뮤코잘 인베이전 가진 점막 하암의 특징이다 라고 대강 알고 있는데요. 몇 개 있을 때 그런 거지, 폴드가 아주 많아지면 서로서로 합의돼 가지고 좀 더 깊은 침윤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분화형 조기 위암보다는 미분화 조직형 위암에서 좀 더 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AGC로 나왔습니다. 보만 타입 2 폴리코이시브 카시노마 2.6cm,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까지 인베이전이 있었고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7판이나 8판이나 모두 T2N0 스테이지 1B고 추가 항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좋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군의관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당시 중앙대 교수로 계시던 김재규 선생님께서 한 가지 자료를 함께 분석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요. 그때 분석하여 논문을 작성한 것이 조기 위암에서 진행성 위암으로의 이행성 병변으로서의 고유근층 위암. 참 제목도 못 지었습니다.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의 중간이다. 이런 뜻으로 만든 논문이고요. 군의관 시절에는 이런 논문 하나 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당시 자료를 보시면 프로퍼 머슬 캔서 중 17%는 early gastric cancer로 guess를 하였고 64.5%는 advanced gastric cancer로 guess하였다. 내시경적 guess. 그렇고요. AGC 중 86.4%는 AGC로 guess하고 EGC로 guess한 경우는 7.3%였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즉 프로퍼 머슬 캔서는 내시경 유관소견상 조기 위암 미믹한 경우가 제법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위암 침윤 깊이 진단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폴드 변화가 아주 많은 경우 침윤 깊이는 각 폴드가 지시하는 깊이의
합 비슷한 개념처럼 돼가지고요. 폴드가 한두 개, 서너 개 있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깊을 수가 있다. 미분화 조직형 위암의 경우 침윤 깊이가 생각보다 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인터럽션 테이퍼링은 점막암, 클러빙 퓨전은 점막암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분화 조직형 위암의 얘기거든요. 미분화 조직형 위암의 경우는 이보다 하나 정도 더 깊을 수 있다. SM 캔서로 게세스나 프로포머스 캔서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위궤양 후 위암이 진단된 예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 사진을 보시면 전형적인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였고요. 완전히 힐링되었고 5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갑자기 환자께서 연고지 건강검진에서 양성 위궤양이다. 아니죠.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다 해서 오셨습니다. 5년 전 양성 위궤양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5년 후에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가 왔는데요. 대강 비슷한 위치이나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궤양 반응과 이번에 진단된 위암은 약간 떨어져 있었습니다. 후지필름 내시경이었는데요. 좀 더 확대해 보시면 제가 선을 그었죠. 과거 궤양으로 인한 예쁘게 테이퍼링된 스카가 끝나는 부위와 약간 떨어져서 캔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 후 저희가 올림푸스 내시경으로 재검을 해 보았는데요. 화살표 한 부위가 5년 전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로 스카가 된 부위, 부드럽게 테이퍼링 되는 비나인 루킹 폴드의 끝인 거고요. 이것보다 약간 떨어져서 어드밴스드 게스트릭 캔서 라이크한 병소가 보였습니다. 수술을 하였고요.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 3 곱하기 1.5cm, depth of invasion은 마찬가지로 proper muscle cancer T2였고요. 이 환자에서도 림프절 전이가 없었습니다. T2N0 스테이지 1B 아주먼트 케모세라피가 필요하지 않은 행복한 경우였는데요. 제가 병리 슬라이드를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점막 하층이 마구 뭉개져 있는 그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접해서 보면은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이고요. 프로퍼머슬 사이사이까지 암이 침윤한 것을 글랜드를 형성한 암이네요. 여기는 암이 침윤한 걸 알 수 있는데 암 부위 옆에 분명히 암이 아닌데요. 암이 아닌 부위에도 점막층의 구조가 깨져 있고 서뮤코잘 파이브로스가 현저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구하지 않고 비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는 그야말로 뇌피셜에 가까운 건데요. 이 부분이 과연 과거에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의 스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하튼 스카와 암은 약간 떨어져 있다. 요약하면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가 위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암을 처음에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로 오인하였다가 추적 검사에서 암이 나온 경우는 처음부터 암이었던 것이지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가 암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살인범이 있습니다. 처음에 소매치기인 줄 알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봤더니 열심히 증거를 모으고 자세한 수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살인범입니다. 그러면 소매치기가 살인범이 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살인범인데 소매치기라고 우리가 잘못 이름을 붙인 걸까요? 그 경우죠. 위암을 처음에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로 오인하였다가 추적검사에서 암이 나온 경우는 처음부터 암이었던 것이지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가 암이 된 것은 아닙니다. 소매치기가
살인범이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살인범을 실수로 소매치기로 추정했던 것뿐인 거죠. 비나인 게스트릭 얼스와 위암의 위험인자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아트로픽 게스트라이티스. 따라서 비나인 게스트릭 얼스 환자는 치료 후에도 위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10년 전 위궤양이 이번에 암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별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증례입니다. 40세 이하의 남성입니다. 즉 40세 이하의 남성은요. 우리가 40세부터 스크리닝 엔도스코피를 하지 않습니까? 이 환자는 37세였던 기억인데 영 게스트릭 캔서 파퓰레이션에 속하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수술을 했습니다. 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 폴리코이시브 EB 바이러스 포지티브 나왔고요. 히스톨로직 타입 로레는 indeterminate 4cm 서브세로사 커넥티브 티슈 T3죠. 림프노드는 전이가 없었습니다. T3 N0 스테이지 2 아주반트 케모세라피가 필요한 세팅이기는 한데요. 여하튼 이 환자가 얼핏2는 음성, EB 바이러스는 양성, 사이토케라틴은 포지티브, 류코사이트 커먼 안티젠은 네거티브, S10은 S100는 네거티브, 즉 림포마도 아니고 슈마노마도 아니고 에피테리얼 튜머다. EB 바이러스 포지티브다. 히스톨로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셨던 거고요.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로서의 제가 이걸 살펴보았을 때 서브코자 캔서가 있고 자세히 보았을 때 글랜드를 형성하지 않는 뭔가 쉬스트라이크하게 약간 자라는 부분도 있으나 헤테로지니어스한 뉴클레우스 몰포로지를 가진 세포가 있고 군데군데 림포사이트가 좀 있어 보이는 거였는데요. 이 환자의 암과 정상과의 경계에는 림포사이트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병리 선생님이 크론-like reaction, CLR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B 바이러스 포지티브에서 CLR 많이 나오거든요. 위암의 10%가 EB 바이러스 포지티브이고 메일, 프로미넌트하고 프리다미넌트하고 영거 젊은 남성이 많다는 거죠. 이 환자도 37세 남성이니까 딱 맞습니다. 그로스 피처로는 소스레이티드, 얼스레이티드 소스, 납작한 접시. 이 환자는 뭐 궤양력이긴 합니다만 납작한 접시보다는 좀 더 심했는데요. 게스트릭 월 티크닝이 있을 수가 있다. Non-antrum of stomach, 프락시말 스토막에 많다는 얘기죠. 렘넌트 게스트릭 캔서의 상당 부분이 EB 바이러스 포지티브가 되겠습니다. 내시경 마이크로스코픽 소견은요. 대표가 gastric carcinoma with lymphoid stroma, gastric carcinoma of lymphoid stroma, LES라고 부릅니다. lymphoepithelioma like carcinoma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크론스 디지스 like lymphoid reaction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메듈러리 카시노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림프노드 전이는 적고 예후는 좋다. 캔서 제놈 프로젝트 보시면 EB 바이러스 포지티브 위암에서 PK3GA 뮤테이션이 있고 PDL12가 오버 익스프레션 되고 EB 바이러스 CIMP이고 CDKN2A 사일런싱이 있고 이뮨 셀 시그널링이 있다 뭐 등등인데 여하튼 최근에 면역 치료에서 잘 반응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스테이지 2A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반트 케모테라피가 필요했던 상황인데요. 스테이지 2에서 아주반트 케모테라피의 서바이벌 게인은 3에서 5% 남짓인데 여하튼 이 환자는 모르겠습니다. 뭐 부작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환자가 소신껏 항암 치료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 5년 이상 재발하지 않고 리포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EB 바이러스 포지티브 크론-like 리액션이 있었던 LEHC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런 환자였으므로 예후가 좋았던 거고요. 그래서 다행히 꼭 필요한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주먼트 케모세라피를 하지 않고도 서바이벌이 되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천행입니다. EB 바이러스 포지티브이고 보다 명확한 병리학적 LDLC를 보였던 증례를 가져왔습니다. 이주씨 같지 않습니까? 모양이 폴드가 모여있고 중앙이 약간 융기돼 있고 발적과 함몰이 있는 소견이고요. 점막하암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수술을 하였고요. 예상했던 것처럼 SM 캔서로 나왔습니다. 2.5 곱하기 1.5cm SM3가 나왔는데요. 히스톨로지는 lympho epithelioma like carcinoma, EB 바이러스 포지티브, gastric carcinoma with lymphoid stroma, medullary carcinoma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병리 소견을 보시면 일견 파랗지 않습니까? 파라면 림포마. 그래서 앞 환자에서도 림포사이트 커먼 안티젠을 검사했던 것처럼 이 환자도 언급 보면 림포마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림포이드 셀하고 에피텔리오이드 셀이 믹스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텔리오이드 셀에 EB 바이러스가 먹거든요. 그래서 EB 바이러스가 인사이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서 에피텔리알 셀에 양성을 보였고요. 그 주변에 림포사이트에서는 음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타입이 림포 에피텔리오마 라이크 카시노마 LELC이고요. LELC 중에 80% 이상 EB 바이러스 포지티브인데요. EB 바이러스 포지티브 LELC는 예후가 매우 좋다라고 저희 병원 민병훈 교수님이 Gastric Cancer지에 2016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증례입니다. 파일로리 링 인접한 위암의 ESD 증례인데요. 파일로리 링은 날문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유문이라고 합니다. 유문, 그윽할 유. 파일로리 링이 왜 그윽한 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튼 한자로는 유문이고요. 우리말로는 날문, 영어로는 파일로리 링 이건데요. 여기 있으면은 저 디스탈 쪽을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술이 매우 어렵습니다. 디오덴에서 리트로플렉션이 잘 되면 바이디렉셔널 ESD를 하면 되는데요. 트랜스페런트 후드를 끼고 290 내시경으로 리트로플렉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니디렉셔널한 ESD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환자는 아마도 유니디렉셔널 ESD를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 Moderate differentiated tubular adenocarcinoma, intestinal 8mm, 머스큘라이스 뮤코자까지 인베이전이 되어 있고 리섹션 마진은 free. 날문에 있으면 뭐 1mm, 뭐 0.5mm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환자는 4mm, 5mm, 10mm, 10mm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아자체는 아니지만 ESD가 아주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팔로우 하였을 때 전혀 재발 소견이 없었는데요. 제가 우연히 이 환자의 옛날 사진을 여러 번 봐 깜짝 놀란 소견이 있었습니다. ESD 하기 9년 전에 한번 우리 병원 방문하셔가지고요. 내시경을 하신 적이 있는데 날문 화면에 7시, 8시 방향에 싱글 이로전이 있었고요. 그 당시 조직 검사했을 때 마일드 인테스티널 메타플라지아만 나왔고 캔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견 잘 보십시오. 9년 후에 제가 ESD를 할 때 찍었던 사진을 보십시오. 정확히 같은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싱글 이로전이 9년 뒤에 캔서로 바뀌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혹시 9년 전에 조직 검사에 타겟팅하면 안 나오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테스타일 메타플라지아가 아니고 혹시는 디스플라지아였다가 나중에 암이 된 거 아닐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으나 너무 옛날 일이고 샘플도 없어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여하튼 싱글 이로전은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례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슬로우 그로잉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병수 아닙니까? 9년 사이에 이 정도밖에 병하지 않았으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